자, 오늘 제3강 체은되는 아이. 체은되는 아이는 보채는 아이를 말하죠. 부모에게 성가시게 조르면서 보채는 아이인데, 체은되는 아이는 부모를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지요. 부모에 가까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은되는 아이의 특징은 일단 부모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꾸만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독점력이 강하다. 부모를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최근되는 아이가 특별히 그 물건의 착도 굉장히 심하다는 건 아십니까? 물건의 착.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되는 아동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이 잘 안 되고 부모에게만 그냥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회성이 훈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최근되는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심리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되는 아이의 심리적 원인에 일단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중요시 여길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의 허약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기의 허약감. 이 자기의 허약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향적 성격. 내향적 성격을 볼 수 있어요. 내향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내향적 성격에도 이런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원인이 뭐냐면은 대상과 관련해서 자기의 변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변형이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의 변형이다. 여기서 있는데 일단 여기에 각각의 세 가지 원인을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의 허약함이 왜 일어나느냐 할 때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부족한 공감이다. 공감력. 부족한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대적인 자기중심. 과대적 자기중심. 네. 마지막으로는 이 과대적 자기중심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착 이 세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공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자기라는 개념이에요. 자기는 이제 셀프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는 아주 내면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 일단 이제 내면 아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속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다. 그러면 이 자기라는 것은 프로이트에게서는 프로이트 개념 이제 커헛이 주로 이걸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커헛은 후기 정신분석학자인데 저 후기 정신분석학에서는 좀 특이하게 나온 게 뭐냐면 프로이트는 이드 자아 초자 요 해서 자아 개념이 있지 자기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얘기하게 된 것은 이 셀프를 얘기하게 된 것은 커헛이 나르시즘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기라는 개념이 칼 융이 얘기하는 자기 개념이 나온 지 30년 후의 일이니까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인 자기가 허약하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뭐예요? 자기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내면이 허약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주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내면이 허약해질 수가 있다. 그 얘기고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과대 자기가 나오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과대적 자기와 자기중심은 보상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고픈 아이가 굉장히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애가 문제가 된다, 허약하다, 내면이 허약하다 할 때는 이제 자기의 고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만을 사랑하려는 심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심리적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고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원인으로 잡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에서는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향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내향적 성격. 아니, 내향적인 성격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성격이 내향이냐 외향이냐를 어떻게 가르죠? 그것은 정신 에너지로 가르칩니다. 정신 에너지가 밖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외향은 정신 에너지가 밖으로 흐릅니다. 이건 넓이를 중요시해요. 그럼 객관성이 증가되고 있지요. 그런데 내향은 뭘 중요시해요? 안으로 흐르기 때문에 깊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주관성이 강하다. 그러면 사람 대하는 걸로 보자면 객관성은 사람을 두루두루 여러 명을 사귀는 거죠. 여러 명.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는 일에 굉장히 장점을 가진다면, 주관성은 일하고 관련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내향적 성격인데, 그러면 이 둘 다가 장단점이 있어요. 외향성은 사람을 두드러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장점을 갖게 되니까 그 장점이 있는 반면 실속이 좀 없게 되죠. 그런 반면에 내향은 안으로 깊이를 추구하다 보니까 폭이 문제가 돼요. 사람을 한두 사람 깊이 사귀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자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내향적 성격과 상당히 관련돼. 실제로 우리가 상담에서 보면은 정신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내향적 성격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향적 성격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잡는다면 뭐를 잡을 수 있느냐? 일단은 외향, 내향, 정신 에너지를 얘기했지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아까처럼 잡는다면 뭘 잡느냐 할 때, 일단 이제 자기 발달에, 자기 셀프라고 그랬죠. 셀프, 자기 발달에 문제가 있다. 요 점을 들 수 있고요. 자기 발달 보면 애정결여, 그 다음에 대상고착이나 자기 대상고착이라는 거, 세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건 주로 아이들이 내면의 깊은 인격에서 발달이 문제가 될 때는 대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는 애들은 물론 아주 간단하게 기본 욕구가 먹고 놀고 갖고,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어쨌든 부족하면은 욕구 불만이 일어나서 내면의 긍정 에너지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애정결여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최근되는 아이가 부모에게 자꾸 가까이 하려는 현상은 뭐냐면 애정 확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자기 대상 고착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사랑하는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서 거기서 쉽게 빠져나갈,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랑을 주는 대상에 주로 이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종속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면서 얽매여 있는 그 종속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에 세 개를, 자기의 변형이라는 거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이 변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제 발달해야죠. 성장하면서. 그런데 여기 자기애라고 하는 건 한 번 더 설명하면, 자기애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건강해지고 또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건데, 그러나 자기 변형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의 현상으로 있다 이거예요. 긍정은 좋은 쪽이라 한다면 부정은 안 좋은 쪽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변형에서는 일단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내면화, 변형의 내면화 문제가 있고 부정적인 모습, 부정성 학습이 있어요. 학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세 가지 중에 부정성이 존재한다. 부정성 존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는 설명하자면 내면화라는 거예요. 부정성이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자기에는 자연적인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이 중요하다. 심리적 환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적 환경. 자, 환경이 언제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인데 심리적 환경은 부모 관계라고 그랬어요. 부모 관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현상인데 자녀의 주변의 여건이나 조건이 되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오붓하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으나 넓은 공간에서도 부모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고 부정적인 모습의 학습은 그냥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부모를 만났다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별로 연습하지 않아도 요리를 잘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크면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등을 꼭 닮아가고 있다.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닮아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부정성이 학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크게 지적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한다면 그 부정성이 학습이 되면은 내면에 그것이 쌓이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고 셋째는 이제 부정성이 존재한다. 부정성이 존재한다. 있다 그 말인데 부정성이 쌓여지면 불필요한 고집이 일어나요. 불필요한 고집이는 정당하지 않은 자기 방식의 고집이 되겠죠. 이 고집은 대체로 아이에게는 비교 의식을 갖게 하거나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넓은 의미로 볼 때 열등감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열등감이라는 것이 부정성이지 이건 학습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자 열등의식, 열등감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지배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배를 행사한다면 그런 엄마는 열등감이 많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열등감은 지배력은 또 열등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내면에 이제 많이 쌓이느냐에 따라 인격에 제대로 발휘가 안 되게 되는 이 부정성은 아이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훈련하고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허약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붙어서 자꾸 그걸 보충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재건되는 아이가 된다. 그럼 이런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다시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